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못하는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서도 절 보면서 너는 그때?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로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전국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제가 전교 꼴찌였다가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저는 전교 꼴찌기도 했지만 전국 꼴찌기도 했어요. 모의고사나 내신을 봐도 전체 다 9등급이 나오는 하위 4%였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딱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하위 4%가 됐냐? 그리고 왜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냐?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전교 꼴찌였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년 동안 야구 선수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야구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팔꿈치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야구를 그만두게 된 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은 고등학생이지만 야구 외의 모든 지식과 상식은 초등학교 3학년 제가 야구를 시작했던 수준에서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이제 올라가야 되지만 나눗셈도 할 줄 몰랐고요. 구구단도 잘 못 외웠고요. 영어에서는 테이크랑 have가 뭘 뜻하는지 아예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구를 그만뒀으니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꿈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모두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스카이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대학을 가야겠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어려울지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교 꼴찌였던 제가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꿀맛닷컴입니다. 여러분은 꿀맛닷컴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EBS가 있잖아요. 그거의 초등학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나눗셈도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멈춰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강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때 찾게 된 게 꿀맛닷컴이고, 꿀벌들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꿀벌 선생님이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몸을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인강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론을 학습한 다음에는 구글에 나눗셈 연습 문제 검색해가지고 100개에서 200개를 뽑아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거는 다시 배워보면서 그렇게 진도를 조금씩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저는 대학에 가는 걸 저의 패자부활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제 모습은 야구 선수라는 꿈을 이루다가 포기한 패배자고 어떤 좌절한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너무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난 반드시 스카이를 갈 거야 라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인데요. 여러분은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를 하나 기억하시나요? 거기엔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너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운동부 시절 하루 12시간 넘게 운동을 하고 하루에 100바퀴 넘게 운동장을 뛴 날도 있고 거의 1년 내내 쉬지 않는 생활로 야구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맨날 뛰어다니던 사람인데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건 체력 소모가 덜 했던 거예요. 물론 머리를 쓰고 공부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는 하루 15시간씩 하루 종일 앉아서 인강을 듣고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12년 동안 공부한 거를 단 2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고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서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온 이후에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전에 저는 꿈을 포기한 전직 야구 선수였고 좀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대학에 오고 난 이후에는 성격도 엄청 활발해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자기 효능감이었어요. 이 자기 효능감은 제가 대학교 때 교직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건데 그걸 보자마자 이거 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내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기대를 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내가 하면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인 거죠. 그리고 이 자기 효능감의 반대로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겨도 나는 그걸 못할 거야 라고 무기력한 상태가 이미 학습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야구 선수를 포기했을 때는 이 학습된 무기력 상태였다가 고려대학교에 합격하고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 상태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자기 효능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과거 성공 경험, 두 번째가 간접 경험, 세 번째가 언어적 설득, 네 번째가 신체 정서적 각성인데요. 저는 저의 과거 성공 경험을 통해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도전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었고요.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공부를 하면서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고 적어도 전교 꼴찌보다는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 공부로서의 성공 경험이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자기 효능감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적 설득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는 말인데 저는 제가 대학 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저는 전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신체 정서적 각성인데 이건 내 상태를 지금 내가 어떻게 평가하냐랑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목표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내가 너무 하찮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효능감은 떨어지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그런 성공을 이뤄낸 걸 보면서 나의 상황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는 EBS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에 올 수 있었는지 그 방법들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제 이야기를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높아진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대학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걸 하면서 살았는지 뒤에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자기 효능감을 올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